빨간 천막으로 짐칸을 덮은 소형 트럭인데요.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조금만 속도를 내도 뒤뚱뒤뚱 차체가 기울어질 것 같은데요. 천막 너머까지 매달린 짐이 모든 문제 시작이랍니다. 국내 그냥 저 양재기 찌그러냐 양재기 막 그런 거 그 실려 있고 뭐 엄마 작동 다 실려 있었어. 그 쓰레기 오면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내리질 않아. 계속 모르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다니나. 차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싣고 또 실은 것이 죄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 순간 트럭이 멈추고 어르신이 나와 천막을 여시는데요. 그 사이로 보이는 차 안의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주워다 모은 잡동사니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켜켜이 쌓인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차 안. 네, 안녕하세요.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트럭에 있는 게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다 돈이야 나한테는. 나한테는 전부 다 돈이야 돈. 얼른 가세요. 할아버지는 왜 길 위에 버려진 물건들을 귀한 보물이라며 싣고 다니는 건지, 도심 속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쓰레기 트럭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만큼이나 커다란 미스터리를 안고 위험천만하게 길 위를 달리던 빨간 트럭의 목적지는 뜻밖에도 철거가 진행 중인 인적 없는 주택가. 그 중에서도 달빛조차 들지 않는 후미진 골목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대체 그게 뭘까? 궁금증만 더해가던 그때 할아버지가 운전석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트럭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곤 트럭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짐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기온도 영하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인데 굳이 인적 없는 철거총까지 찾아와 트럭 위 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봤는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와봤어요. 당신네들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에? 당신네들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얼른요. 말을 나눌 새도 없이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곧 멈춰버릴 듯 위태로운 트럭이며 한겨울 철거촌 생활까지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고심 끝에 우린 한 번 더 어르신을 만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빨간 트럭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헌데 밝은 날 보니 할아버지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걷는 것도 편치 않으셨는데요. 불편한 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옷가지를 챙깁니다. 그리곤 곧바로 차로 돌아와 더 들어갈 데도 없어 보이는 차에 꾸역꾸역 옷을 우겨 넣는데요. 그렇게 조금 더 무거워진 트럭을 끌고 도심 곳곳을 돌며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할아버지. 세탁소 옷걸이며 반찬통 같은 것들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죄다 차에 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 짐칸은 물론 앞좌석에도 싣고 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가 지금 8년 그전인데 그때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건지 그냥 모으기만 모으는 건지 하여튼 차에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주워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15년째 저 떨어질 것 같은데? 쌓기만 하다 보니 위험한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도로 공사로 길이 막혀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 결국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대야가 떨어지고 맙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어르신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다행히
귀한 것들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떨어져서 어떡해요? 빨리 가라고요, 빨리. 빨리 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신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단추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다며 일일이 다시 담으시는데요. 쓰레기 아니요, 이거 다 돈이에요. 나한테는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길에서 주운 쓰레기들이 돈이라며 차에 싣고 10년째. 위태로운 질주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거대한 잡동사니를 짊어지고 달리던 할아버지가 차를 세운 건 주택가 앞 대로변입니다. 갑자기 짐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는 짐들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합니다. 귀한 것이라며 보지도 못하게 하던 것들을 갑자기 자랑이라도 하듯 도로 위에 죄다 쏟아내고는 일일이 풀어놓기까지 하시는데요. 대체 무얼 하려는 걸까? 이건 다 어떤 물건들이에요? 이거 이런 건 주워다 파는 거요. 주사다 파시는 거? 네, 주워다 이제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사가는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 안에 싣고 다니는 잡동사니가 모두 파는 물건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이거 너무 더럽지 않아요? 더럽죠. 그래 빨면 되죠. 뭐 더러운 건 빨면 새거같이 되잖아요. 황당하고 기가 막히지만 물건을 꺼내놓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진지합니다. 꽉꽉이로 쌓여있는 트럭 안에서 오늘 팔 물건을 골라내는 것만 매일 서너 시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할아버지만의 중고시장이 펼쳐지는데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새 물건도 몇 개 갖다 놓으셨답니다. 뭐 이런 것도 사다 파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가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안 사요. 안 사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대부분이 길에서 주운 중고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요. 이제 뭐 한 8년 됐어요. 8년이요? 예. 이걸 왜 8년이나 갖고 다니세요? 혹시나 팔릴까 하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 팔려서. 아, 안 팔려서? 네네. 그 뒤에 파리채는 뭐예요? 예, 파리채도 이거 한 8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면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이고 아까워서 버리나요. 이거 혹시나 언젠가는 팔려요. 아, 언젠간 팔려요? 네네. 뭐 쓸만한 거 있어요? 사세요. 2,000원이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주워 모은 물건을 팔겠다며 내놓다 보니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돌아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세요. 1,500원이요. 이거 1,000원이고요? 네. 이거 1,500원, 2,500원. 그나마 팔리는 게 돈을 주고 사온 새 물건들인데요. 이렇게 오시면 우선 뭐라도 좀 자꾸 사드리고 싶어서 기웃기웃 거려요. 그래서. 근데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거의 다 손때 묻은 중고품이다 보니 장사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일이랍니다. 아, 춥다. 문제는 집 밖은 깊은 산속이요. 기다리는 건 먹이를 노리는 배고픈 하이에나들 뿐이니 이거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갈팡질팡 망설이던 닭들을 노리는 무서운 녀석들이 있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배고픈 들개들인 걸까? 걸음아 나 살려라! 날개까지 펼치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치는 닭을 단숨에 따라잡아선 재빨리 숨을 곳이 없는 허허벌판으로 몰아넣는 개들. 정확한 타이밍에 노린 선제 공격에 뒤이은 연속 공격으로 닭의 운명을 판가름짓나 싶은 그때 앞다리로 닭을 살포시 누르고는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다. 폴라야, 어디 닭 있어? 누르고 있는 거야. 잘했어. 그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다. 그지? 발로 누르고 있었지. 닭 어디 있어? 닭. 여기 닭 있구나. 아유 잘했어.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아유 잘했어. 잘했어.
지금 발견했으니까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 갈 테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면은 막 쫓아가 잡지. 근데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 올 때까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녀석들이 닭을 노린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다는 그 말씀? 가끔 탈출을 해가지고 한두 마리씩 나와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나가서. 그럼 우리는 못 찾지. 제가 다 발견해놓고 잡아놓고 있고. 양계장을 벗어난 탈출닭 구조는 기본. 열일꾼 부럽지 않다는 양계장 열혈 직원 콜라와 깡순이 지금 만나보시죠. 그런데 녀석들의 눈에 들어온 건 그물을 뚫고 있는 닭입니다. 서둘러 재빨리 몸을 날리는데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지고만 콜라. 다리를 다친 걸까요? 한쪽 앞다리를 땅에 딛지 못하고 절뚝이더니 급기야 주저앉고 마는데요.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아파서. 이게 아파서. 새끼 때부터 오른쪽 앞다리가 조금 휘어 있었다는 콜라. 이제 아마 맷집을 줬었나 봐요. 그 콜라 원주인이 다리도 아프고 커가니까 못 키우니까. 근데 아무래도 넓은 데 갔다가 내가 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안쓰러워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게요. 자라면서 다리를 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한 이상 증후는 없었는데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닭머리를 자처해 할 만큼 건강하게 자란 탓에 아저씨도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데요. 문제가 생긴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다리를 접질리며 넘어지는 일이 부쩍 잦아진 겁니다. 오늘 좀 쉬어 이제 콜라. 쉬자. 아이고 잘했어. 아저씨의 만류는 들은 척 많죠. 닭머리를 하겠다고 나서보지만 이내 고꾸라지고 마는데요. 또. 제 뼈가 약해. 혹여나 녀석의 다리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마음이 무거운 아저씨. 근데 네가 자꾸 하니까 그렇지. 하지 않아도 돼. 아픈데. 또 겹치고 큰일 났다나 이거. 병원을 찾아 녀석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다리가 조금 휘긴 했어도 다른 이상은 없었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파하는 걸까?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으로 따지면 발목이나 발가락을 펴주는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지금 끊어진 걸로 의심이 돼요. 오른쪽 앞다리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깨졌던 흔적이 있어요. 이쪽이. 다리가 같이 다쳤을 때 깨졌다가 붙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때 좀 많이 깨졌나 봐요, 뼈가. 어린 시절부터 발목이 휘어져 있던 탓에 부상이 잦았고 급기야 인대가 끊어진 거라는데요.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는 아저씨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픈 걸 홀로 참았을 녀석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저거. 아유. 말은 못하는 게가. 어린 시절 아픈 다리 때문에 2번이나 파양을 했던 콜라. 길 위에 버려질 고비의 순간 자신의 손을 잡아준 아저씨를 위해 녀석은 스스로 닭머리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고통에도 닭머리를 멈추지 않았었는데요.